군포시의 전체 인구는 26만 3천 명. 그중 4.4%인 11,700명이 장애인입니다. 그렇다면 군포시의 전체 예산과 장애인 예산은 얼마일까요? 최종 의결기관인 군포시의회에서는 장애인 정책 기재가 얼마나 다루어지고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정책 예산 모니터링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예산의 수집 방법은 군포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2023년 본예산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2023년 군포시 본예산의 전체 예산은 약 7,552억, 그중 장애인 예산은 약 474억으로 전체 예산의 5.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예산의 항목은 총 140개입니다. 이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장애인 예산의 재원별 비율입니다. 국고보조금이 40%, 경기도 보조금이 10%, 군포시 자체 예산이 50%의 비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장애인 예산 항목 140개 중 가장 높은 예산 순위 1위부터 5위까지 소개하겠습니다. 1위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위 장애인 연금급여, 3위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4위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5위 장애인 복지관 운영 항목입니다. 전체 140개 항목의 예산 중 상위 5개 항목이 전체 예산의 약 52%로 과반이 넘습니다. 장애인 예산의 총액을 분야별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8가지 분야 중 예산액이 높은 분야는 29.7%로 장애인 시설 분야가 가장 높았습니다. 장애인 시설 분야의 예산 비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시설 63.6%, 직업재활시설 21.0%, 생활시설 15.4% 비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역사회시설 분야의 예산 항목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30.1%,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 25.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23.9%,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9.3%, 기타 6개 항목이 11.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시설의 예산이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 비용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지역사회시설 예산 비율이 많이 편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동편의 분야는 22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예산이 새롭게 편성되어 이동편의 분야 예산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예산 비율을 지역별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군포시의 장애인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5.3%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9번째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등록장애인 수를 고려한 장애인 1인당 평균 예산액은 24번째로 하위 범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정책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단순히 예산을 증액하기보다는 한정된 예산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한 곳에 더욱 잘 편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제9대 군포시의회 장애정책 의정 모니터링 내용입니다. (22년도) 하반기부터 (23년도) 상반기 기간인 제9대 의회 1차 연도의 군포시 의회 회의록 모니터링 결과입니다. 의정 모니터링이란 무엇일까요? 군포시 장애인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군포시 의회의 회의록을 모니터링하는 활동입니다. 의정 모니터링을 통해 군포시 장애인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통로를 마련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9대 의회 1차년도 군포시의회에서 발생한 장애인 관련 발언은 총 75건입니다. 수집된 75개 발언을 분야별로 살펴본 자료입니다. 복지 일반 분야와 접근 이동권 분야에서 가장 많은 안건이 다루어졌습니다. 복지 일반 분야에서 발생한 발언의 주제는 장애인 복지관 위탁 관련,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 등의 내용이 다루어졌고, 접근 이동권 분야의 주제는 저상버스 구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스마트 신호등, 그림책 꽃마루 이동 접근성 등 관련 내용이 다루어졌습니다. 22년도에 이어 올해도 발언 수와 예산 비율은 비례하여 증가하였습니다.
의회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예산과 행정으로 반영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에서 다루어진 장애인 정책 관련 발언 사례 일부입니다.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이동 지원 차량 이용 형태를 보면 비휠체어 사용자 이용 분포도가 높은데요. 그런 반면에 거동이 불편한 휠체어 이용자 이용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동 지원 사업에서는 비휠체어인보다는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돌아가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관찰을 하셔서 휠체어 타신 분들이 이용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우리 시에 저상버스가 도입이 되었는데 현재 몇 대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아마 자립생활센터의 활동가 분들이 아마 모니터를 하고 다닐 거예요.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이 타겠다고 미리 앱으로 신청을 하면은 그 자리에 딱 와서 탈 수 있게끔 해서 이러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계속 좀 차후에 철저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떠한 정의를 내실 수 있으신가요? 장애인단체 일자리 제공 현황을 봤었을 때 지금 되게 제한적으로 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군포시에서 만들 수 있는 일자리가 한정돼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못 준다. 이거 차별 아닌가요? 이러한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 확장시켜서 적합한 직종을 좀 개발하시고 좀 다양한 일자리 사업 같은 것을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제도화적인 장치를 좀 구상하시고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대 의회 1차년도 회기 중 발의된 장애인 관련 조례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2023년 5월 1일 군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군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교육이 필요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해당 영상은 일부 내용만을 다루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세요. 앞으로도 군포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당사자의 정책 참여와 권익 향상, 자립생활을 위해 함께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